요즘 장마가 폭우가 막 그냥 쏟아집니다. 얼마나 서울, 충청도 분들 어렵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을 앞두고 장사 좀 잘 해보시려고 물건을 많이 갖다 놨는데 그게 그냥 순식간에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정말 텔레비전 시청하는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정부가 그냥 놔두기라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쭉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 주시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서로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는 드는 건 웬일일까요? 비비님들, 나라만 잘 살면 국민은 걱정 없습니다. 나라만 튼튼하면 국민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살면 복지 정책이 잘 되어 결국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고, 나라가 든든하면 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행복이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세계적으로 패권 다툼을 하는 경제, 그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반도체에 대한 상식을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채널의 중심인 비비님들, 베이비 부모님들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하고 반도체 이야기를 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소 딱딱하고 재미가 없겠지만 귀 흘려 들으셔도 무방함을 말씀드립니다. 비비님들, 반도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눈만 뜨면 반도체 하는 걸까요? 반도체는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컴퓨터로부터 로봇, 비행기, 자동차를 비롯하여 가정용 전기기구 등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도체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할 때마다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구리, 철, 또 이런 것은 전기가 흘러가고 우리는 불을 밝히고 밥솥으로 밥도 해먹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도체라고 합니다. 전기가 통한다, 흐른다. 그런데 전기가 흐르는 물질, 그러나 아무 것이나 전기가 다 흐른다면 이건 큰일이겠죠.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물질은 없나 하며 고민하게 한 게 바로 고무나 또는 막대기 같은 거, 이걸로 전기 흐름을 차단하여 우리를 보호하는데 바로 부도체입니다. 그런 것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라고도 하죠.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 고무나 막대기,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래서 감전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인류는 필요할 땐 전기가 통하고 불필요할 땐 전기가 알아서 끊어주고, 그런 물체는 없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아마도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물질은 없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비비님들, 그런 물질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은 반도체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깊이 설명을 드려볼까요? 반도체는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전도성을 갖는 물질을 말합니다. 금속과 같이 전기를 잘 통하는 도체도 아니고, 또 에보나이트처럼 전기를 전혀 통하지 않는 부도체도 아닙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거의 전류를 흘리지 않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런 물체, 그게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류는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규소, 비소, 안티몬, 인륨, 칼륨과 같은 물질을 넣는 것이 쓰이지만요, 우리 실리콘 소리 많이 들어봤죠. 실리콘밸리다. 이 밖에도 특정한 용도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주로 정유기, 트랜지스터의 중요한 기구에 이용되는데요. 어려워지나요? 아무튼
그런 물질을 발견하고 그걸 실생활에 쓰이기 시작한 것이 산업의 반도체 산업이고요. 우리의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도 선진국 모두가 한국을 무시 못하는 일본마저 손들게 한 게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실제로는 1939년부터 오늘날까지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이 본격적으로 이용된 것은요. 1939년경부터니까 2차 대전 시대죠. 그러다가 1948년 해방된 이후부터 게르마늄으로 트랜지스터를 발명함으로써 현대식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왔습니다. 그때 트랜지스터 라디오 일본 제 내셔널입니다. 라디오는 요거만한데 야근 건전지는 라디오보다 큽니다. 그런 걸 막 들고 다니면서 했는데 이게 트랜지스터래. 지금 알고 보니까 집적 회로 IC입니다. 요즘 IC 산업하잖아요. IC. 오늘날 한 변의 길이가요, 수미리미 아주 작은 거에 실리콘 조각에, 아주 작은 실리콘 조각에 그 집적 회로, 아주 작게 나노 기술 집적 회로를 수십만 개나 넣을 수 있는 초고밀도 집적 회로를 만들 정도로 발전했고요. 이게 바로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게 IC 하는 기술이고 전자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을 그걸 진전 못 시키고요. 소니나 내셔널 등등 많습니다. 삼성한테 20년 전부터 그 기술력이 뒤떨어지고 오늘날 일본은 이게 바로 아마 스스로 피를 토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전부터 외국이라고 했고 외놈들이라고 했어요. 외놈들, 그게 이제 작고 못생겼다는 뜻인데 실제는요, IC 이 산업이 큰 걸 작게 만드는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책을 봤는데 제가 그때 참 잘 읽어봤습니다. 그러한 기술력이 뒤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한테 떨어졌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예견이 요즘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반도체가 집적 기술이 늘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에 힘입어서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건 바로 큰 걸 작게 만드는 축소지향. 일본이 과학이 큰 걸 작게 만들어서 아마 한때 일본이 앞섰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기술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휴대폰이지. 세계 최초로 만든 컴퓨터는 교실 한 칸을 차지했답니다. 크기가. 근데 지금 컴퓨터가 이 손 안에 들어있잖아요. 젊은이들 전부 노트북 갖고 다닙니다. 그거 보면 그렇게 작게 만드는 기술, 그게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늘날의 휴대폰이 모든 반도체의 꽃이죠. 뭐 카메라 없어졌죠. 전축도 없어졌죠. 전화기, 막 큰 전화기. 그 전에 뭐 냉장고 폰이라고 했는데 그 전화기도 이제 없어졌죠. 그게 바로 반도체인데 이것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웨어러블 휴대폰이 나온다니까 우리 몸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휴대폰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들고 다니는 휴대폰도 크다는 것이죠. 앞으로 미중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리오프닝 시대, 다시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는, 다시 경제가 앞으로 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이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나온다고 생각하면 좁은 소견입니다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는 곧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중국을 앞지르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힘차게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비비님들. 반도체는 바로 없어서는 안 돼. 우리가 먹는 식량화된 쌀처럼 이제 우리 세상에 반도체가 후두둑 깔려 있어서 앞으로 그 수요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아직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런 걸 더 만들어서 미국에, 러시아에, 중국에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이 콱 들어서서 세계 경제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비비님들. 마음이 꿀꿀하시도 이렇게 기분 좋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